안녕. 세포 이어서 가보자. 세포 내 소기관 하고 있었고, 세포 내 소기관 중에서 에너지 전환을 담당하는 엽록체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어. 지난 시간에 엽록체 얘기까지 좀 했었지.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 세포에 존재하면서 유기물을 합성한다. 유기물을 포도당 같은 걸 말하는 거지.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을 바로 하는 거지. 엽록체에서는 이렇게 생긴 아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이번엔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얘기해보자.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같은 역할을 하는 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근육세포 같은데 좀 양이 많고, 미토콘드리아의 수는 그 세포마다 양이 좀 달라. 적은 애도 있고 많은 애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야.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다라고 정도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조금 했지.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잘 기억해내고 넘어가자. 이외에도 세포벽, 액포, 세포막 등이 세포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보자. 먼저 세포벽은 중학교 때 배웠어. 식물 세포에만 있지. 세포벽은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단단한 아주 딱딱한 부분인데 식물 세포에만 있어. 이 세포벽 역할은 뭐냐? 바로 모양을 유지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동물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뼈라는 딱딱한 부분이 있잖아. 식물은 그런 게 없지. 식물은 형태를 유지하는데 이 세포벽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물로 치면 뼈 같은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지. 식물세포에는 액포. 액포는 보통 식물세포에 발달하면서 물, 양분, 노폐물들을 저장하는 아이야. 동물세포에도 있는 애가 있는데 식물세포에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식물세포 중에서도 늙은 식물세포에 좀 더 발달한대. 보통 그렇대. 그렇다는 거. 이제 오늘 할 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세포막에 대한 이야기. 물론 세포벽도 중요하고 액포, 미토콘드리아 다 중요한데 오늘은 요 세포막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할 거야. 왜 세포막이 이렇게 중요하고 자세히 하냐? 세포막이 중요한데 세포막이 왜 중요하겠니, 얘들아? 세포막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하면 세포와 세포가 아닌 것 사이의 구분을 과연 무엇으로 할까에 대한 생각부터 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최초의 세포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세포란 것이 없었던 이전, 생명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약에 바다에서 생명이 처음 만들어졌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최초의 바다를 좀 상상해보면 어땠을 것 같아? 막 이런저런 유기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그냥 떠 있었을 거야. 서로 구별 없이 그냥 바닷속을 막 떠다녔겠지. 떠다니다가 어떤 이유로 얘네가 협력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생명이라는 세포라는 게 최초의 세포가 만들어졌을 거야. 생각해봐. 바닷속에 막 유기물들이 막 떠다니는 거 막 이것저것 막 떠다녀. 그러다 얘네가 합쳐지고 세포라는 단일 개체가 되기 위해선, 즉 주변과 구별되는 무언가가 되기 위해선 경계가 필요하지. 그 경계가 바로 세포막이었다는 거지. 최초로 생명이라는 무언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주변 환경과의 경계가 될 게 필요했고, 그 경계가 세포막인데, 이것만으로도 세포막이 가지는 개념은 그러니까 세포막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생명이라고 말할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울타리였으니까, 경계였으니까. 근데 단순히 그냥 그냥 완전히 막아버리는 폐쇄적인 경계였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생명은 죽었을 거야.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못하는 경계였다면 아마 그런 경계인 그런 세포막도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진화의 단계를 생각해보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무작위적으로 막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환경에 적응한, 이걸 자연에 선택당했다고 말하지. 그 자연 선택을 당한 무언가만 살아남고 그게 자손을 퍼뜨리면서 지금의 생명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 최초의 세포막 중에는 그냥 완전히 폐쇄적인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막도 있었을 거고, 걔는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거나 만들어졌다가 죽거나 뭐 이랬겠지. 그러면서 또 너무 개방적인, 막은 막인데 너무 개방적이라서 외부와 내부를 구별하기 힘든 막 그런 막도 있었겠지. 그런 애들 또 만들어졌다가 생명으로 진화하지 못했을 거고. 우리
이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된 최초의 생명이 된 그 세포막은 아마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환경에 딱 적합한 자연에 딱 선택당할 만한 무언가가 세포막이 되었을 거야. 그게 지금의 우리의 세포막일 거고, 이 세포막은 적당히 폐쇄적이야. 그래서 주변과 나를 구별지을 수는 있어. 또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폐쇄적이진 않아서 물질 대사가 가능해. 물질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필요한 거는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건 내보낼 수 있다고. 이런 기능을 하는 세포막이 있었기에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세포막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 네, 말이 좀 길었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지.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세포막의 구조만 배우면 더럽게 재미없잖아. 이거 뭐야, 외워야 되는 것 같잖아. 그만큼 세포막이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세포막이 어떤 구조를 가지나 어떻게 생겨 먹었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우리의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뭐 단백질이야 늘 듣던 말이니까 뭐 어렵지 않지만, 인지질 이거 좀 낯설고 어려운 말이잖아. 뭐 이런 뜻이야. 인과 지질 이란 뜻이야. 더 정확히는 인산과 지질이 합쳐서 만들어진 게 인지질이거든. 뭐 그런 거지. 물로 먹는 냉면, 물냉면. 좀 이상한가? 인산과 지질, 인지질. 떠올라. 팥이랑 빙수, 팥빙수 이런 거지. 이게 안 떠올라. 인산과 지질, 인지질. 지질은 지방질을 말하는 거야. 얘가 바로 인지질이거든. 자세히 한번 보자. 이게 세포막이고, 이거 확대한 게 요거고. 보자 한번 자세히. 인지질은 이 머리 부분, 이게 바로 인산 부분이고, 여기가 꼬리 부분이 지질 부분이야. 굉장히 긴 지방, 지방 구조를 배웠나 우리가 전에? 전에 잠깐 배웠지, 지방 구조를. 그때 배웠네. 끝에 내가 지지난번 영상쯤엔가 했었잖아. 단백질 얘기 나오면서 뒤에 지방 얘기 잠깐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 봤던 그 영상처럼 탄소 사슬이 긴 거야, 이렇게. 이 긴 탄소 사슬이 바로 이 부분이지. 그래서 소수성, 그러니까 물을 싫어하는, 물과의 인력이 약한 부분이고, 이 인산 부분은 물과의 인력이 강한 부분이야. 그래서 친수성 머리라고 말하지. 친수성 머리, 물을 좋아하는 머리, 소수성 꼬리, 물을 싫어하는 꼬리라는 거야. 지방이니까 물을 싫어하겠지. 뭐 그런 거지. 근데 이런 인지질이, 인산과 지질이 합쳐진 인지질이 요렇게 이중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불러. 너희들 보기 그렇지. 근데 왜 이런 인지질 이중층을 가지느냐, 왜 가지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생명은 상당 부분이 물이잖아. 그래서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이쪽도 물이고 이쪽도 물이야. 보통 물이 많지. 그러면 물을 좋아하는 부분은 물 쪽으로 갈 거고, 물을 싫어하는 부분은 물과 피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물 속에 인지질들이 이렇게 있으면 물을 싫어하는 부분이 서로 이렇게 맞닿으면서 얘네는 물과 닿지 않으려는 형태가 될 거고, 이쪽은 물과 맞닿으려는 형태가 되려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이중층을 이루게 된단 말이지.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겠지. 그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 인지질 이중층 곳곳에는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뭐 단백질인데 막 단백질이라고 부르기도 해. 막에 있으니까. 이 단백질 나중에 물질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 뒤에 또 얘기할 거고. 중요한 통로가 돼요.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데 통로가 되어줘요. 라는 중요한 이야기. 인지질은 지질의 한 종류야. 지질, 아까 말대로 지방질의 한 종류로서 물 분자와 잘 결합하는 머리, 아까 말했지 친수성 머리, 그리고 물 분자를 싫어하는 소수성 꼬리로 나누어져요. 세포 안팎은 대부분 물이라서 꼬리 부분이 안쪽에서 만나고 머리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는 뭐 그렇다는 얘기했지. 이중층으로 배열되죠. 세포막은 그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는 독립적인 환경을 형성한다 라는 이야기가 아까 말한 그 모든 이야기들이야. 독립적인 환경이라는 건 주변과 구별되는 어떤 개체, 어떤 독립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포막인 거고, 물질 대사는 좁은 개념으로는 그냥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좀 더 넓은 개념으로는 그 물질을 왔다 갔다 할 때 필요한 거는 땡기고 필요 없는 건 내보내고, 그 필요한 걸로 어떤 화학 반응을 하고, 뭐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고 말하기도 해. 좁은 개념, 넓은 개념이 있는 거지. 같은 물질 대사라고 해도. 넘어가. 그러면 이제 좀 더 가보면, 전화.
이제 세포막을 배웠으니 그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움직이는 거, 물질을 주고받는 거, 이제 물질 대사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그 물질 대사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일어나느냐,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해. 왜냐면 무슨 세포가 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필요한 것만 썩썩 받고 필요 없는 걸 밖으로 내뱉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그런 과정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삼투라는 것도 배우고 확산이라는 것도 배울 거야. 알겠지? 먼저 삼투부터 보자. 삼투는 중학교 때 배웠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배워보자. 삼투라는 건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이야. 물이 이동하는 거라고, 물. 그럼 물이 왜 이동하는가에 대해서 보자. 이게 세포막을 중심에 두고 농도가 낮은 용액과 높은 용액을 두잖아. 그럼 세포막에는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 구멍이 용질, 예를 들어 여기 이게 지금 설탕물이라고 치면 설탕 분자가 있고 물 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설탕 분자가 물 분자보다 훨씬 크거든. 근데 이 세포막에 있는 구멍이 설탕 분자는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좁고, 근데 물 분자는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면 설탕 분자는 세포막 사이를 왔다 갔다 못 할 거고 물 분자는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물이 농도가 높은 용액에 낮은 용액에 있는 물이 농도가 높은 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면서 결국 요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 짐작할 수 없겠지 아직은. 이게 바로 삼투 현상이야. 삼투 현상. 결과적으로 둘의 농도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용매가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물만 이동하는 거. 농도 차이를 좀 줄여주는 거. 이게 바로 삼투 현상이지. 이게 좀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치 쟤는 농도가 높네, 난 농도가 낮은데 우리들의 농도 차이를 줄여야지 라는 생각으로 물이 줄이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설명을 보통 하는데 그건 아니지. 물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하는 거 아니야? 인간이 알기로는 생각하지 않아. 물은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이게 왜 자연스러운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 길게 얘기할 게 아니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잘 봐. 여기 있는 물은 이쪽으로 계속 가. 여기 있는 물도 이쪽으로 계속 가겠지. 근데 여기는 농도가 낮은 곳이니까 설탕 분자가 적겠지. 여긴 농도가 높은 곳이니까 설탕 분자가 많겠지. 그럼 무작위적으로 설탕 분자랑 물 분자들이 무작위적으로 이 구멍으로 올 거 아니야. 근데 이쪽은 설탕 분자보다 물 분자가, 그러니까 설탕 분자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물 분자가 적겠지. 상대적으로. 동일한 부피 속에 물 분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거야. 농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부딪히는 물 분자의 수가 이쪽으로 부딪히는 물 분자의 수보다 상대적으로 이쪽이 적다고. 적으니까 이쪽으로 통과하는 물 분자의 수보다 이쪽으로 통과하는 물 분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겠지. 시간당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 분자의 수가 이쪽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물리적으로. 요거 이해했을까? 이해 못해도 괜찮아. 이해 안 해도 돼. 그냥 세 번이나 올려. 그냥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거야 라고 외우고 넘어가도 되는데, 궁금할까봐 설명해 봤어. 요거 이해하면 좀 재밌는데. 그렇겠지. 동일한 부피당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물이 적고 이쪽이 더 물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이쪽으로 통과하고 이쪽으로 통과하는 물 분자 중에서 이쪽으로 통과하는 물 분자가 훨씬 더 많지. 왜냐면 물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농도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일로 갈 거고 더 조금 일로 가겠지. 일로 더 많이 가니까 점점 이쪽에 물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삼투의 진짜 의미야. 몰라도 괜찮아. 그냥 요것만 외우고 넘어가도 돼. 못 알아듣겠으면 외우고 넘어가고, 알아들었으면 과학이 좀 더 좋아질걸? 쉬워지고. 자, 다음. 삼투는 용질 입자의 크기가 커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을 때 일어나. 그래서 요 세포막의 구멍 크기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선 세포막이라고 썼지만 일반적으로 삼투 효과는 꼭 세포막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구멍 크기가 적당한, 용질은 통과할 수 없지만 용매는 통과할 수 있는 그 적당한 크기면 무조건 삼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린 얘 공식 명칭은 사실 반투과성 막이야. 반만 투과하는 성질을 가진 막이라고. 뭐 줄여서 반투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포막은 반투막의 일종인 거지. 알겠지? 그래서 반투막은 종류가 되게 많아. 이 구멍 크기에 따라서 뭐 몇 마이크로미터 반투막,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반투막의 종류가 많아요. 바로 식물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게 이 삼투 현상에 의한 거다. 이 원리의 삼투 원리에 의해서 물이 흡수가 되는 거다. 식물은 뿌리에서 끊임없이 물을 흡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흡수해? 뿌리 안쪽에서 요정들이 빨대로 물을 빨아들이니? 아니에요. 어떻게 물을 흡수해? 흡수하지 않아. 흡수하려고 능동적으로 무슨 짓을 하지 않는다고. 그냥 뿌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물이 알아서 들어와. 그냥 숨만 쉬고 있는데 물이 들어온다고. 이게 바로 자연이지.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 흙에 물이 많잖아? 세포는 상대적으로 흙보다는 농도가 높아요. 단백질이 많잖아. 세포라는 게 농도가 높아. 그냥 흙보다. 흙에 있는 물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농도가 낮은 곳이 되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 농도가 높은 곳이 되지. 농도가 높고 이쪽이 농도가 낮단 말이지. 그리고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 세포막이 있지. 바로 반투과성 막인 세포막이 있다 보니 농도가 낮은 곳에 있는 물이 농도가 높은 곳일수록 들어간다고. 방금 말한 그 원리로. 알겠지? 그래서 니네가 목욕탕 가서 목욕을 오래 하면 손이 땡땡 불어 터지는 게 이런 원리라고. 네 세포는 목욕탕에 있는 물보다 농도가 높잖아. 그리고 이 피부는 반투막이거든. 그러니까 목욕탕에 있는 물이 계속 니네 피부 속으로 들어가요. 삼투 현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피부 속이 농도가, 그러니까 물이 많아지지 평소보다. 그러니까 물이 땡땡땡땡 붙는 거지. 이게 바로 과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지. 과학을 모르는 사람은 손이 쭈글쭈글하면 그냥 쭈글쭈글하네 라고 넘겨버리겠지만 니네는 이제 알아. 쭈글쭈글해진 너의 손을 보면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농도가 낮은 영역에 있는 물이 농도가 높은 나의 세포 속으로 들어왔네. 삼투 현상에 의한 거구나. 삼투 현상이 나를 쭈글쭈글하게 만들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로써 얼마나 너의 삶이 좀 더 풍부해졌지. 이 우주를 이해하게 됐으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자, 다음 이게 바로 삼투다 라는 거지. 그만해야 되나? 잠깐만. 다음으로 또 다른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또 다른 형식, 바로 확산이지. 사실 삼투나 확산이나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그냥 똑같은 원리고 똑같은 건데, 이게 삼투는 그냥 정리해서 보면 농도가 높은 곳에 있는,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곳에 있는 물이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 농도가 낮은 곳에 있는 물이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쓰잖아.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 있는 물질이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쓰니까 글만 보면 마치 정반대되는 현상 같아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쥐뿔 헷갈릴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같은 건데. 보자. 확산이 뭔지 보자. 확산은 방금 말한 대로 농도가 높은 곳에 있는 물질이 농도가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 이게 바로 확산이야. 물질이 스스로 운동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퍼져가는 거야. 삼투 현상은 농도가 낮은 곳에 있는 물이 용매가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고. 달라 보이지만 근원은 같다라는 거야. 예로는 이런 거 있지. 향수 냄새가 주변으로 퍼지는 거. 이 물에 떨어뜨린 잉크가 아무 짓도 아닌데 스스로 퍼져서 나중에는 이 전체에 퍼져 있는 거. 이런 게 바로 확산이지. 확산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익숙한 현상이야. 방귀대장 뿡뿡이의 방구가 냄새가 이렇게 퍼지는 것도 확산이지. 확산은 그야말로 분자의 이동이기 때문에 교실에 이렇게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여기 있는 애들이 동시에 비슷한 수치기에 냄새라고 할 거라고. 좀 있으면 얘네는 그 소리를 듣고 뭔 소리야? 라고 하겠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얘네 역시도 맞다 냄새라고 된다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확산 결국 분자의 이동이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다고. 그래서 냄새를 처음 느낀 사람이 누구고 그 다음 느낀 사람이 누군가를 분석하다 보면 그 냄새의 진원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교실에서 혹시 방구 냄새가 난다면 방구 냄새를 맡은 그 시간을 분석해서 누가 꼈는지 알 수 있어. 자, 무슨 소리 하냐 오늘 나 지금. 자, 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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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 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다 과학이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세포에서는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팎의 농도 차에 따라서 확산이 일어나요.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물질이. 여기 꼭 해야겠다. 꼭 하고 넘어가야지.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그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요거 좀 잘 좀 들어봐.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은 요런 애들 또 비교적 크기가 작은 물질 그리고 물과 잘 결합하지 않은 지용성 물질들 산소, 이산화탄소 다 지용성이거든. 지용성 물질들은 세포막을 통해서 직접 확산돼요. 지용성 물질들이 세포 밖에 이렇게 많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왜 세포 막을 통해서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단백질 있잖아. 막단백질. 단백질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세포 막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건데 이 원리도 너무나 당연해. 왜 당연하냐면 여기가 지금 물이지. 지용성 물질들, 물을 싫어하는 애들이 무작위로 띵띵띵띵 막 움직이겠지. 원래 분자는 그런 거니까 움직이다가 여기에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부분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지. 뭐 일부러 의지가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물리적으로. 그래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통과하게 돼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리거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 그래서 결국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야. 지용성 물질들이나 크기가 작은 물질들은 그냥 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통과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안 해주면 그냥 외워버리더라고. 외울 게 아니라는 거 알겠지? 자연스럽게 소수성은 소수성끼리 모이고 친수성은 친수성끼리 모이거든. 그러니까 이 소수성, 지용성 얘네들은 얘를 찾아가고 가다 보면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야. 지용성은 세포막을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이온이나 포도당, 아미노산 교과서에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얘네는 다 친수성이거든. 물이랑 친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통과하지 못해. 그리고 이런 애들은 비교적 크기도 커. 이런 애들은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해요 라는 이야기지. 알겠지? 확산돼요 라는 이야기야. 우리는 요 정도만 하면 돼. 확산된다 라는 거. 요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바로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말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의 이동에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말해. 이런 거. 페포는 폐에 있는 포도송이처럼 알알이 져 있는 게 페포거든. 이 페포를 통해서 혈액 속으로 산소를 넣기도 하고 혈액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빼기도 해. 이건 그냥 완벽한 확산 그 자체야. 확산.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페포에는 산소 농도가 높아지잖아. 산소 농도가 높아지고 이때 이쪽으로 오는 피는 우리 몸을 한 바퀴 돌고 온 정맥혈이야. 산소가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산소가 낮은 곳으로 산소가 확산되어 가고, 그리고 정맥혈엔 이산화탄소가 상대적으로 많거든.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데 페포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으니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산화탄소가 확산되어 들어오는 거지. 이런 원리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몸 곳곳의 세포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바로 반대로 조직세포에서 이제 동맥혈,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산소가 부족한 조직세포를 만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산소 농도가 높으니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조직세포로 산소가 가고, 또 그 반대로 이산화탄소가 다시 피로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서 선택적 투과에 의해서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한다는 거지. 마음이 급하네.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렇다는 거지. 세포는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을 통해서 물질 이동을 조절한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한다. 감사합니다. 세포막이라는 거지. 방금 얘기했던 그런 거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아까 말한 대로 아미노산 같은 신수성 물질들, 얘네들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요렇게 이동해서 피로 가는 거, 이런 것도 선택적 투과성이지. 아까 말한 그런 것들. 됐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이게 2시간이 끝날 줄 알았는데 좀 더 해야겠다. 그래. 고생했어. 안녕. 오늘 좀 긴데? 짧게 해주고 싶었는데. 안녕.